극우성향의 일본 산케이 신문은 20세기 초에 제작된 러시아 지도에 독도가 일본용으로 기재되어 있다면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산케이는 23일 독도를 일본용으로 기재한 20세기 초 러시아제 일본 지도를 니온 대학의 조교인 가사하라 고타가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지도의 간행 시기는 러일 전쟁 중으로 당시 일본의 적국이었던 러시아도 다케시마를 일본용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도는 독도를 러시아어로 리앙쿠르, 울릉도를 마스시마로 표기하면서 두 섬을 모두 일본용으로 기재했다고 합니다. 산케이는 다케시마 용어 해설을 통해 늦어도 17세기 중반에 일본의 영유권이 확립됐다며 제2차 세계대전 후 1952년 1월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라인을 국제법에 반해 일방적으로 설정해 다케시마를 넣었고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가 계속되고 있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20세기 초 러시아 지도를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는다면 해당 지도에 일본용으로 기재됐다는 울릉도 역시 일본 영토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산케이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신문은 지난 2월에도 40-50년 전에 제작된 미국 항공도를 제시하며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부정하는 근거라는 억지를 부린 바 있습니다. 일본 국제문제연구소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발견한 항공도 4점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현됐다는 보도였습니다. 예컨대 1982년 제작된 항공도 2점에는 독도 밑에 재팬, 울릉도 밑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산케이는 해당 지도 2점에 이 항공도는 국제적 경계선에 대한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석이 달린 것에 대해 독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싶지 않은 미국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엉뚱한 논리를 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9년 7월 일본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전국 지도의 디자인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바뀐 지도에는 맨눈으로 봤을 때 독도가 보이지 않았지만 화면을 확대하니 여전히 그 위치에 작은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역시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이에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일본 측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상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시한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는 메일을 이날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독도 주장을 계속 이어가는 일본에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및 탄도 중량 해제 방침은 일본의 등골을 오싹하게 할 듯 보입니다. 벌써부터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의 미사일 해제 합의에 걱정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무 3대의 사거리 연장한 것은 일본을 위한 것, 한국에 있어서 장거리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개발은 모두 일본 공격을 위한 것, 슬슬 평화 타령은 그만두어야 한다. 2006년에 한국은 심한의 공격까지 계획했었지 라는 댓글이 가장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이외에도 이제 일본 전 지역은 사정거리에 들어간다. 일본을 고려해서 만드는 것은 당연할 텐데 우리도 입조심 좀 해야겠네. 한국은 계획 발표 시점에 완성시켰을 거야 라는 우려 섞인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반면 미국이 미사일 제한을 푼 것은 조만간 한국이 레드팀에 갈 것으로 보고 있고 어차피 규제해봐야 몇 년만 더 있으면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당연히 미국은 조만간 적이 될 한국에 미사일 기술 이전이나 공개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기술이 없는 한국이 만드는 미사일이라 미국까지는 미치지 못하거나 미국에 가는 미사일의 경우 분명히 미국이 한국을 지상에서 지울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오히려 제한이 없어지면 곤란한 것은 일본이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수단을 지금 제대로 추진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곤란해질 것이다. 라며 일본인들의 초조함을 자기 위안으로 승화시켜보려는 댓글도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1한국, 조선인 혐오 주장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일본 화장품 대기업 DHC가 일본 내에서 퇴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4일 아사히 신문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이 DHC와의 협력 관계 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화장품 업체인 DHC는 일본의 21개 기초자치단체와 재해 발생 때 영양제 등을 공급하는 포괄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1개 지자체 가운데 3곳은
요시다 회장 명의로 DHC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이 인종차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협정 해제 및 중단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요시다 회장은 작년 11월 DHC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경쟁업체 산토리의 광고에 기용된 탤런트는 어찌된 일인지 거의 전원이 코리아 계열의 일본인이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존토리라고 야유당하는 것 같다고 썼습니다. 존토리는 제1한국, 조선인 등을 멸시하는 표현인 존에 산토리의 토리를 합성한 말로 추정됩니다. 고치현 난코쿠시는 이미 협정 해제를 신청했고 같은 연에 스쿠모시도 협정을 해제할 방침입니다. 구마모토현 고우지시는 DHC 측에 협력 중단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나머지 18개 기초자치단체에 향후 대응 여부를 타진한 결과 향후 검토한다 혹은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지자체가 7곳, 재검토 예정 없다가 9곳, 답변을 삼가겠다가 1곳이었습니다. 그는 지난달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인종차별 문제를 취재한 NHK를 향해 일본의 적, 일본 조선화의 원흉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NHK는 간부, 아나운서, 사원 대부분이 코리안계라며 출연하는 학자, 연예인, 스포츠 선수의 상당수가 코리안계이고 심지어 우연을 가장한 거리 인터뷰조차 코리안계를 선택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에 더해 특징적인 이름과 돌출한 턱, 평평한 뒤통수 등으로 한국계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며 인종 비하적인 발언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12일에는 일본의 중추를 한국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황당한 주장이 담긴 글도 게재했습니다. 게재된 글을 보면 인종차별적 발언 때문에 일본의 보수, 우익 언론들로부터도 광고 게재 거부를 당하며 외면받게 된 사실을 공개하면서 일본의 중추를 담당하는 역할을 대부분 한국계가 점유하고 있는 것은 일본에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시다 회장은 일본을 위해 경멸해야 마땅한 한국계 유명인사들의 실명을 밝히려 했는데 신문사들의 전단지 광고 자회사들과 방송사가 맹렬히 거부해 결국 좌절됐다고 썼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중도 성향의 마이니치 신문과 보수, 우익을 대변하는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 신문, 정권의 나팔수이자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 그리고 요미우리 계열 민영방송사 니온 테레비였습니다. 요시다 회장은 산케이와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전국의 썩은 신문들 가운데서 고군분투하는 참 신문이라며 이런 신문사조차 자회사는 조선화되어 있다는 게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왜곡된 발언을 일삼는 DHC에 대해 일본 SNS에서도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샵 차별기업 DHC의 상품을 사지 않습니다라는 해시태그를 붙인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카무라 히데키 기타 규슈 시립대 교수는 DHC 회장의 발언은 명백한 헤이트 스피치라며 지자체들이 관련법에 기초해 적극 대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으로 한국의 힘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한국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상 시윤TV였습니다.